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빠 같은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이게 돌았나? 결혼이 장난으로 보이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여자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결혼을 장난처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난 여자분들 정말 결혼이 진지하게 맞는지 의문스러워. 결혼을 준비하기 너무 허술합니다. 앞으로 결혼 못한 여자분들 많은데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결혼이 더 절박해야 돼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남자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 못한다고 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을 잘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죠. 남자는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결혼식장에 나온 분들이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려고 나왔지만 원하는 척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솔직히 뭐 외롭게 하겠지만 아쉬울 건 없습니다. 왜냐? 혼자 사는 건 크게 걱정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여자분들은 소수의 분들이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는 본인의 생존과 노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상당수는 시집 못 갔을 경우 남의 인생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역부족입니다. 절대 다수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절박하고 결혼 확률이 높아야 되는 쪽은 남자가 아니다 여자예요. 근데 여자분들 지금 결혼식장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결혼식장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허술하게 나왔다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자분들 보면 약간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 같은 여자분이 너무 많아요. 몸만 어른이지 생각하는 건 애. 아빠 같은 남자요. 아빠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왜 아빠를 찾습니까? 친아빠가 들으면 정말 기분 좋겠네요. 자기 아버지 어릴 때부터 다 커서까지 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 아버지 늙고 이제 돈 못 버니까 젊은 아빠를 찾겠다고?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받은 건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다 큰 어른이 아빠를 찾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말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모자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딸 가진 아버지는 딸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도 혼내지 않고 품어주고 감싸줬단 말이야. 챙겨주고. 떼쓰고 뭐라 해도 보통 혼내는 적 엄마죠. 보통 아버지는 딸한테 그렇게 막 모지게 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못하는 게 있어도 혼내지 않고 감싸주고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해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결혼식장에 나오는 남자한테 그걸 바래요. 그 말인즉슨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정작 남자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남자가 아니죠.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을 남자한테 똑같이 갈고 한다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겠다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분들 그 여자의 아빠가 되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런 말 한다는 자체가 아직 몸만 어린이지 머리는 애라는 거예요. 예. 나이가 못한다는 거지.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면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저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나 웃긴 게 왜 본인들이 존경받을 생각 안 하고 왜 존경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저 존경한다는 게 우리가 하는 그 존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뭐 밤새도 잘하고 여자가 못난 게 있어도 받아주고 남자가 다 책임지고 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남자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근데 아직도 저딴 말 쓰면 남자들이 받아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자분들 중에 좀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 근데 그게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의 세계에서 남자들은 알죠. 남자들은 애같이 보면 맞습니다. 맞고 못 살아남아요. 남자 인생에서 막 집자고 막 못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징징대고 하면요. 절대 못 살아남아. 네.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징징대고 집자는 게 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떼쓰고 하면 내가 좀 집자고 하면 아직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딴 썩어빠진 꼼수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그 죄송하지만 아빠 같은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찾으러 오는 여자분들은 그냥 혼자 사셔야 될 겁니다. 시집 못 갈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저런 말 한다고 자체가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제발 좀 걸러주세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자분들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면 아빠 같은 남자나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찾는데 만약 찾지 못하면 본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도움의 요청을 보내게 될 것 같은, 하지만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과연 딸을 평생 데리고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시집 보내지 못한 딸과 함께 평생 같이 살면 그것으로 인한 가정 내 각종 트러블이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여자분한테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보통 자신들이 뭔가 불리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안 하면 보통 화부터 내요. 예.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자. 지금 여자분들이 왜 아빠 같은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찾는지 아십니까? 예. 불안하거든요, 이게. 보통, 나이가 차신 분들이 이런 성향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 여자분들이 보통 사회적 불안함 느낀 나이가 30대 한 초중반이야. 예. 아직 여자분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여자분 대기업 다녀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예. 정말 이욕심이 강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대기업 중견 다녀도 보통 여자분들은 보통 10년을 넘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업 다니면 보통 중견 대기업 가도 여자 차장, 부장 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사원 대리는 좀 있는데 과장이 올라가면 확 줍니다, 이게. 확 줄고 차장으로 가잖아요. 거의 안 보여, 이게. 분명히 똑같이 입사했는데 그 사람부터 어디 갔을까? 어디 갔겠냐? 결혼하면서 애 낳는다고 직장 그만둔 거지. 복직 안 하고. 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일을 잘하는 케이스 제외하고는 사기업에서 보통 40 넘어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40 넘어서.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40 넘어서 생존하려면 회사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1인분 이상의 몫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남자는 알죠. 남자는 내가 일을 못하면 절대 나이 먹어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직장에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야. 성과를 보여주는 거지. 내가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걸 증명하면서 나이 먹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일도 못하는데 나이 찼다고 남겨두는 그런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사기업에서 한 40 넘어, 거의 40은 못 넘겨요. 마에 40. 예. 특히 요즘에 경기 안 좋으면 오히려 권고사직도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분 내보내기 더 쉬워요. 예. 권고사직도 보면 유튜브 보면 권고사직도 브이로그 보면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전 그거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중소기업 가도 사무직 대부분 여자분이 독차지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티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많은 사무직 티오가 보통 뭐냐 하면 이제 회계, 격리 아니면 영업관리 이런 겁니다. 예.
현장에서 기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현장 관리자로 일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장 작업자는 필요합니다. 현장 작업자는 일을 정말 못하는 게 아니면 못 잘라요. 웬만하면 못 잘라요. 네, 권고사지 못 시켜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현장 작업자 중에 일 중간 이상 하는 분들은 놔둡니다. 이게.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무실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어요. 사무실은. 왜냐 이 정도 일을 할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체 가능한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히려 불안감 더 많이 느낍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힘들어. 예. 내가 이런 힘든 시기에 직장에 살아남으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회사에 뭔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자분들 그런 거 증명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으면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뽑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무직과 서비스업 했던 분들이 보통 40언저리, 뭐 벼쳐봐야 40언저리 아니면 30대 중후반에 많이 날라가. 얘한테 그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잘리기 전에 어떻게 남자만나 시집 가야겠다는 생각 가지는데 잘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지금 결혼상이 불리한 쪽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무조건 여자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이면 좀 나은데 애초에 공무원 얼마 없으니까 일반 사기업은 절대적으로 불안해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네. 그 여자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혼 못하면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분들 제외하고는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여자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나이 40 먹은 80세에서 여자가 생각해봐요. 문과고 사무실 일은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 자체 해본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내가 오래 나갈 것 같아. 그럼 뭐 할까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뭐 하는 돈도 없어요. 괜히 카페에다 말하면 빚쟁이 될 것 같고. 할 게 뭐가 있어? 쿠팡 말고 없다니까, 쿠팡 말고는. 쿠팡이나 배달. 이게 막막하다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남자처럼 이제 몸으로 뛰는 걸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오히려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집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보통 그런 거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결혼 시장이 불안하고 힘든 쪽이 여자라니까. 못했을 경우.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보통 겉으로 티를 안 내요, 그런 것들을. 잘 티내면 손해보는 생각하니까 잘 안 내. 그래서 시집 못 가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일단. 예. 정말 뭐 시집 못 가고 대비해서 뭐 목돈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딸을 둔 딸간지 부모 중에서 돈이 많은 집안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여자분들 상당수는 뭔가 독립적으로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본 역사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고 사는 기본값이 나가서 나이 먹어도 자기가 힘들면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이미 나이 먹었다는 거지. 힘이 다 빠졌다는 거지. 20대면 부모님이 아직 4, 50대니까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의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내가 나이가 40인 부모님이 나이가 60대 중후반, 칠순까지 간다는 거지. 그때 가면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아픈 데도 많으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도 못 도와줘 이게. 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 여자분들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상당히 기분 나빠해. 근데 현실입니다 현실. 이제 우리나라 결혼시장에서 국내연애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제결혼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도 국내연애 증가하지 않아. 국내연애 오히려 줄 겁니다. 그러면 시집 못 가는 분들 많이 생기겠지. 지금 보면 여자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나이 차니까 결혼하려고 어떻게 막 계속 머리 들이밀어도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제 느껴야 돼. 아, 이제 못 가는구나. 못 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상이 온다니까.
그 시기를 날려버리면. 그 조건이 안 되면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빠 같은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이딴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을 못하게 되면 누가 힘든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 내가 영영 결혼 못하고 혼자 살거나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보라니까. 왜냐하면 이 시 못 간 사람도 엄청 많이 생겨. 이제 뭐 결혼해도 돌싱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도 많은데 절대 남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은 여자가 뭔가 자기 역할 못하고 뭐 취직하려고 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남자한테 의존하려고 한다면 억지로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차신 분들 중에 결혼 못하신 분들은 이제 혼자 살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